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유예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을 통해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의 대활약으로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가전도 1조 원이 넘는 역대 분기 최대치로 활약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도 5조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선방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했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배당 소득이 줄어들어 한 달 전보단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가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수소 활용 부문에선 앞서가고 있는데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분야의 기술력, 충전소 등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소 경제 정책이 원천 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었는데 옵션 만기일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쉽게 바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애먼 소리가 나오고 있는 소리인데 볼멘 소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14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개인 지원과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지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통과시켜라라는 트윗을 다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에 추가 부양책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 부분이 뒤집어진 것이겠죠. 하루 만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우리 시장의 전일에 이 부분이 조금 선반영이 돼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개부로 출발을 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폭을 줄였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생기고요. 하지만 지금 상승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400선 다시 탈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잡기 쉽진 않지만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견지를 해야 될지,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잠시 뒤부터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객장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객장 소식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만 좀 순매수세를 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로의 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과 아프리카 TV, 에코프로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롯데케미칼 등으로의 좀 매수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시젠, 그리고 오스코텍, PSK로의 좀 매수세 등이 포착되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화학 불타오르네로 네. 정해봤습니다. 사실 최근 화학 업종의 좀 강세 흐름 이번 주 들어 내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등 이 화학 업종 내 대표 종목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도 그렇지만 이번 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버슈팅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 조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추이 관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최소한 추가로 더 갈 여지는 단기적으로도 아직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화학 업종의 강세 요인 거듭 말씀드렸지만 수요 급증 그리고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이 수익성 개선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 화학 업체들의 주 원재료인 이 나프타 가격 역시도 국제 유가와 더불어서 하락한 상황 속에서 일단 원가 절감을 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화학업종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사실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런 점 때문에 시장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대가 없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 들어서 점점 이런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즉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들어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화학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시장에서 잔존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화학업종의 상승 요인 그리고 대표 종목들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등까지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휴장이에요. 이제 월요일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휴일간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에 이런 신호탄을 알렸다라는 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 대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과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시기가 왔다라는 점으로 큰 틀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업종으로 좀 대표적으로 증시 호조에 따른 이런 거래 대금 증가 등에 따른 기대감이 증권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유입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호조 등이 확인된 자동차 그리고 IT 업종 등이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들 업종을 위주로 한 매매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에서는 업황 턴어라운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런 화학 업종처럼 향후 건설과 철강 업종 역시도 이런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업종이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휴일을 필두로 11월 3일 또 미국 대선을 앞둔 점, 그리고 또 추가 부양책 관련 노이즈가 좀 잔존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미국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오히려 매수 접근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뷰를 가지시고 연휴 이후에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 업종, 자동차, IT 업종, 건설, 철강 업종 내 이런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 위주로의 좀 매매 전략으로도 좀 대응해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삼성전자 분기 깜짝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부분 언급이 오늘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IT 가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 올라오는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장 시작 전에 가장 이번 주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지금 나왔는데 우선 3분기 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봤자 10조의 초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영업이익 아시겠지만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4분기 또 내년 1분기 때도 더 기대가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의 이런 호실적은 스마트폰 의 그런 신제품 출시 효과도 있겠고 TV와 가전 부분 중에 수요가 좀 폭발했던 점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일단 역사적으로 됐죠.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에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고 장 끝날 때쯤에 LG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LG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18.6%로 1분기 때 11.6%, 2분기 때 15.4%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 보여지면서 이 사업 구조상 패러다임을 봤을 때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문별 실적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은 역시 증권가에서는 이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갤럭시 Z 플립 2 같은 이 스마트폰 전략 모델에 우리나라보다도 이 글로벌 쪽의 판매 호조가 더 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듯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소비자 가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이 소비자 가전 부분의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에 2분기를 뛰어넘은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어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2분기 때 어떤 장마가 심해서 이번 올해는 더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 에어컨 쪽에서의 판매가 이제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온라인 쪽에서의 그 가전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 또 재택근무에 대한 그 재택근무의 패러다임 때문에 이 TV 쪽에서의 수요도 늘어났다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우려됐었던 이 코로나로 인한 가전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한 역으로 어떤 수혜를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이 LG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LG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가 지금 9,200억 이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온라인 가전 쪽에서의 언택트 판매 비중이 회복 확대가 되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의 9천억 이상은 당연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스마트폰, 그 MT 사업부와 그리고 이 VS 전장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의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해서 얘기는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영업 적자에 대한 축소가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이 하이를 제재하면서 이 미국 시장에서의 LG 쪽에서의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특히 중남미 쪽에서의 하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일부 반사 수혜로 이런 그 3분기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S 이 전장 사업 쪽은 이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LG전자의 전사 비중을 봤을 때도 이 전장 사업 부분이 9%의 비중 차지할 만큼 큰 어떤 사업의 사업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 마케팅 이나 여러 가지 투자 때문에 우선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오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 내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 랠리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4분기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이 워낙에 좋지 못해서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분기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조선업체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매크로 변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조선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환율이나 그리고 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환율이나 이 유가 쪽 봤을 때는 조선업체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데요. 우선 환율 하락이 되면은 조선사들 수익에 대한 감소하는 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3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이 2분기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2.6%, 기말로 봤을 때는 2.8% 하락하면서 이 환영량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좀 바닥을 지나면서 좀 하반기 때는 좀 완만한 회복세가 좀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유가에 대한 어떤 고공행진 부분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이 기간이 2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수주를 받았을 때는 내후년 상반기 정도의 매출이 인식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형 3사의 신규 수주가 이 8월까지 목표 대비해서 17%밖에 안 됐습니다. 뭐 현대 미포조선만 지금 목표의 한 46%를 채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체들의 어떤 내후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지금 뭐 컨테이너
시황에 좀 호조되는 부분, 또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40%, 3개월 40%까지 상승한 걸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지금 조선업체들한테는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코로나19에 따른 이 물동량이 더 감소를 하고 뭐 유가가 급락으로 발주 여건은 악화되는 시점이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뭐 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크로지가 안정되는 그 시기가 항상 조선업체 사이클이 왔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대비한다면은 이 조선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시장 대비해서 안 좋은 부분을 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 증시가. 일단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추가 부양책 협의가 중단되는 걸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인 그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항공사의 급여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 그리고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발동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경기와 관련된 예산 승인권은 하원이 쥐고 있는데요. 하원 쪽에서는 개발 법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발동을 하더라도 10월 중 작은 고갈로 곧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게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트럼프의 좋은 일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이로 인해서 1월 달까지 새 의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조기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큰 틀의 합의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코너에 몰려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4,360억 달러의 그 지방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교육과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납세자 1인당 1,200달러의 추가 관세 혜택 같은 부분들도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부유층에 대해서 1,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또한 부유세 도입뿐만 아니라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인상, 그리고 국경 장벽 예산 삭감과 같이 백악관이 그동안에 공들여왔던 부분들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 뒤에도 종합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타결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그리고 상하 양원을 장악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확진받은 지 지금 며칠 안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감행한 건데요. 의도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상당히 마음이 급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에 비해서 10%포인트 차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면 16에서 22%포인트 정도 차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의 뉴스 보도를 보면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한국에 입항하기 전에 자초한 배 신세가 됐다고 혹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역전시켜 놓았던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소 근소한 차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태원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대선의 열세인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현재 강인한 이미지라는 지도자의 걸맞게
조기에 태어난다면 안반 지지층이죠. 미국인의 40%뿐만 아니라 동정표도 얻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태원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강한 지도자 이미지가 언론이라든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저 그렇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의 한 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혈중 산소 농도 이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야 상황을 알 수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선거 전에 이렇게 조기 복귀해도 되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때요? 네, 조기 퇴원하기 위해서 칵테일 요법을 아주 강력하게 주요를 받았는데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이죠. 리게네논,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인 렘디시비루, 이뿐만 아니라 써서는 안 되는 중증 환자에게 쓰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죠.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고령, 비만, 고혈압 있는 사람들한테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의 바이러스가 과잉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50대보다도 사망 확률이 6배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7일에서 10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남성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장 박작을 막기 위해서는 아스피린,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스타딘, 그리고 위궤양 치료제뿐만 아니라 불면증 약인 아연, 비타민 D, 멜라토닌을 항상 복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컵을 한 손으로 잡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육사를 방문했을 때 계단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로서 또 계단을 내릴 때 상당히 매우 신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두 차례 90분간의 침 튀기는 치열한 TV 토론회가 기다리고 있고요. 선거 유세가 한창이기 때문에 체력상 한계 사항에 몰리게 된다면 자칫 신경증, 그리고 혼란, 정신착란, 뇌손상 같은 합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3일이면 진짜 코앞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일정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분석 기사들도 외신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이 때문에 미국 도박 사이트죠. 스마트캡, 그리고 프레딧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은 토론회 전에 56%였지만 현재는 65%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승리 확률이 30%로 떨어졌는데요. 바이든 승리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현재 $67를 투자하면은 선거 뒤에 바이든이 승리하면 $1를 받는다는 구조고요. 또 반대로 트럼프 승리에 배팅하면은 불과 $32만 투자해도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1가 번다는 그런 논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해서 조기 퇴원을 두고서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여전히 무책임하다 평가와 함께 위기관리 부족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대선에도 지금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15일 날 예정되고 있는 2차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청중들도 같이 앞에 앉아서 질문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체력이 급격히 소진될 수가 있고요. 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토론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CDC 같은 경우에는 가병 예방 규정에 따라서 14일간 대중 유세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음 주부터 대중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국 상황이 상당히 요동치고 흙탕물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간의 표현을 그대로 좀 하자면 소굴이다, 코로나 소굴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선에 영향이 별로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큰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30년 이상 대선을 예측한 단체들이 8곳이 있습니다. 8곳 중에서 7곳이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할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동안에 표심을 자주 바뀌어왔던 격전지 6개 주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쪽으로 우세가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표 이상의 표차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1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전 규칙도 깨고요. 욕설도 서슴지 않게 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열성 지지자들이 대부분 저학력 백인 남성들입니다. 건설 노동자, 농업 노동자들인데 이들 눈높이에서 프로레슬링처럼 장애 싸움을 보여줬다는 거죠. 원래 TV 토론회라는 것은 권투 경기와 같이 심사 규칙에 따라서 잽을 날리다가 카운터 펀치로 서로가 교환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는 아예 장애 싸움에 흑학물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아무래도 면밀된 계산된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있을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을 극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부패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선거 전략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가 우려했던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감염으로 우편 투표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선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혼란은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우편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8천만 명, 그러니까 54%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2016년도 대선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표 뚜껑을 열고서 투표함을 개봉하면은 트럼프가 우세지만 시간을 두면은 점차 바이든 우세로 넘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11월 3일 투표일까지 소인이 찍힌 접수된 우편 투표만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11월 3일 날 우편하면 늦더라도 이걸 수거하는 기간에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도 투표를 마감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질수했지만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연내 선거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11월 3일 대선 좀 여쭤보면 선거인단 과반수를 어느 쪽이 획득하지 못했거나요. 또 법정 투쟁으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승자를 확정짓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대선 불복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불복 가능성은? 네, 미국에서는 진짜 선거는 11월 3일 대선 이후부터라고 하는데요. 6개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의 우편 투표가 집계가 돼야 되는데 최소 2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투표용지의 서명과 또 사전 유권자의 등록 시 서명을 일일이 다 대조하는 작업들을 벌이는 과정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어느 후보도 최소 270표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써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원이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하원 같은 경우는 각 주에 한 표씩 할당된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구조라면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공화당이 26표, 민주당이 22표를 가져가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하원 선거도 벌어지기 때문에 하원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한다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원에서도 26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공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대통령과 관련된 뽑는 게 아니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 대행을 시키는데 이때도 상원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대통령 임시 대행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남자도 단상에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11월 3일에 대선 결과가 확정이 나면 좋은 건 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안 나면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지금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향후 일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모르니까 8월, 9월, 10월 달 회수채 발행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장기 자금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패한 후보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이런 전통이었는데요. 이번만은 두 후보가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스템이 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같이 하락해서 그치지 않고 뭐 주가 하락, 또 원유 시장, 국제 시장까지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방역이 계속 구멍이 뚫림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도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최악의 국면에는 국제 금융시장에 블랙 스완이 터져온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어느 한쪽이 이겨야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론조사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두 자릿수를 앞서고 있다. 오히려 지금 TV 토론 이후에 뭐 그렇게 가고 있다. CNN 조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부분과 증시에 미칠 영향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주식시장에 좋은 메인 시나리오죠. 뭐 미국 안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도 인식하는데요. 확실하게 조기에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 웨이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되는데요. 이런 트리플 블루가 찾아온다면은 아무래도 정권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조정이 거꾸로 바뀌어서 강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환경이라든지 IT 투자도 확대가 늘어나고요. 국제 공조도 확실해질 거고 또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풍력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 태양광 뿐만 아니라 중국 테마주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다만 안 좋은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애매하게 승리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다른 경우 또 여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승자인지 확실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빅스 지수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뭐 주가, 상품, 회사채 그리고 원유 시장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면 최소 1년 정도는 좀 아무래도 4년 동안 했던 정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증시 진짜 조정 좀 올까요? 네, 그 바이든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주가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발표되는 경제 정책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격차 해소를 위해서 뭐 최고 세율도 39.6%로 올리고요.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골드만삭스 추계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12% 감소하니까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바이든이 집권을 하는 1년 차에는 코로나에 의한 그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뭐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가 먼저 실시가 되고요. 또 금융 완화도 계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기서 모아진 5조에서 한 8조 정도 달러 정도 되는 재정 자금을 가지고 미국기 구매 7천억 달러 지출되고요. 4년간 2조 달러의 청정 에너지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그 경기 부양책에 돈이 쓰이기 때문에 뭐 주시장은 생각보다 의외로 강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지금 뭐 조 바이든 효과라고 해갖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은?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입니다. 이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에 다시 합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리 협정도 복귀를 할 것입니다. 또 동맹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고요. 대미 수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그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중국 제재 관세 중에 일부가 철폐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고서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다소 유연해진다면은 타협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북의 지정학적 위험이 수그러듭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 증시가 의외로 강한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 인프라와 관련된 자본재나 소재 기업도 순풍을 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유학 간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적 의료보험 예산 확대에 따른 의료보험 관련 서비스주들도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IT 관련주들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된다면이라는 시나리오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대책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각사들마다 비상대책을 다 꾸려놓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코로나가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다는 SNS 글을 미국 시간으로는 6일 날 올렸는데요. 이때 트윗사는 아주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경고 딱지를 거기다 붙였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아예 삭제 조치를 시켰습니다. SNS사 같은 경우에들은 대부분 도덕적이고 부정확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글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 글이 올라온다든지 또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선거 자체를 무효하는 게시물을 좀 배포한다든지 또 군대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이제는 정치 광고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강제 정지 스위치 조치까지도 발동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그릇된 정보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 종료 뒤에는 정치 광고를 일체 하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폭력과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조치들이 미국 시장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맞추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블랙스완 찾아올 경우에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1990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주시장이 100년 만에 한 번에 찾아온다는 그 리먼 쇼크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쇼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단기간에 극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찾아온다면은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쌓아올린 강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들이 하나둘 차례로 새로운 분야를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거대 디지털 트랜스포머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악재에 휘달릴 때 오히려 주시장에서는 매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1990년대에서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왔고요. 8월 달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1990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씩 다우지수에 연동한 주식형 펀드를 매수했다면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투자 원본은 1,840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 투자 금액을 뺀 실제 수익 금액은 4,381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간 투자 수익률은 6.9%인 점을 비교해보면 적립식 투자에 가입하시는 투자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책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징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네,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헤어스타일이 오늘 시원하게 넘기셨네요. 아, 네. 네, 근데 요즘에 수익률이 잘 나오시죠? 아, 네. 시장이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네. 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아, 지금 서울경제TV 그 전문가님들을 사칭을 해서 오늘 뭐 네이버 메인에도 떴던데 존리 대표분을 사칭해서 뭐 FX 거래를 유도를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를 사칭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 채널로 유도를 하고 1대1 톡을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FX 뭐 거래 뭐 이런 사기 도박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자리는 저는 이제 노란톡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1대1 톡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아, 거기에 1대1 톡이라고 잠깐만요. 좀 정리할게요. 1대1 톡이라고 1대1 상담이라고 써 있는 이주연 전문위원을 사칭하는 혹은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개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구분하는 들어가서 방법은 개인 보면 상담이에요? 네네, 들어가서 얘기를 걸면요. 시장이 아주 안 좋고 하락장으로 꺾일 수 있으니까 주식 다 갖다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FX, 그런 마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보니까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런 도박 사이트, 그런 홀짝 하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계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미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하셨거나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직접 가입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1577-7441번으로 전화 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돈놀이 리포트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드리고요. 공개는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종목 해드립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 말씀드리고요. 편입 종목은 3시에 노란톡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1대1 개인 상담 이런 부분이 써 있다면 아니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급해요. 예. 누적 수익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넘어갔나 봐요. 14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모두 다 빨간불.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모두 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오텍도 뭐 레몬도 잘 갔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트 하루 만에 올라갔고요.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써니전자 2번 매번 말씀드리지만 2번이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써니전자 한 번 목표가 달성하고 또 달성을 금방 해버린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뉴지랩부터 드림시큐리티까지 세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특히 뉴지랩 같은 경우에는 낙폭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드림시큐리티 5%대의 좋은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AS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뉴지랩입니다. 빨리빨리 안 올라가 주니까 슬슬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인데, 자, 뉴지랩 맨날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나팜 오스타트 치료제 관련 주고, 이제 바닥 잡고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가 상승부터 21선 돌파하는 흐름으로 강하게 윗골 달고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량 상승 중에 있고 저는 이제 다음 주쯤 해서 움직임이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6,000원대 저항 돌파하게 되면 시세 한번 치고 올라갈 거니까 지금 보유자분들은 뭐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NHN 뭐 역시나 시총 큰 놈으로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시장 흐름 따라서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쯤에 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8만 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무난하게 올라올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고 약간 무겁지만 좋은 회사 그리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NHN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매수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S맥입니다. S맥 어저께 그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트럼프 이슈로 급등이 나와줬고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문의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제가 1,900원 이하로 21선 한번 밟으러 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왔어요. 분할 매수 오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넘기신다면 다음 주에 괜찮은 흐름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음봉 단봉으로 거래량 없이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가 오전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이 이제 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갭이 이제 떴다가 밀린 이후에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으로의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코스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코스닥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소형주들이 한번 출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보유해 보신다면 역시나 상승 추세 유지하는 흐름이니까 다음 주쯤에 뭐 좀 강하게 전고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AS 종목 써니전자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됐죠. 네. 써니전자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실 거죠? 예. 네. 써니전자 제가 예. 조정 받으면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음봉으로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받아서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가 게릴라로 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보군들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IA입니다. IA는 이제 지금 현재 현재 가격이 570원 정도 동전주인데요. 500원밖에 안 하는 동전주를 왜 추천하냐 하실 수 있는데 동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폐주로 이제 변신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타 소형주들이 지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IA는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차량용 반도체 회사고요.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을 했죠. IA도 그런 이슈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김동진 회장님이 계신데 현대차 부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계열 회사를 세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IA 네트워크스 그리고 인프라웨어 그리고 세원 이렇게 보유 중인데요. 모두 다 자동차 반도체 관련 아니면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회사가 지금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이 미래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미래차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회사들을 그렇게 이제 M&A를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작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아마 굉장히 큰 흑자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신사업으로 제약 바이오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로 또 지금 최근에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그런 이슈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한 50억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뭐 오늘 하고 다음 주쯤 하면 물량들이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장내에서 소화를 잘 시킬 것 같고 그 정도 나오고 나면 이제 오버행 이슈가 끝나기 때문에 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인데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배터리 팩을 제조를 위해서 회사가 공장을 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이쪽에 2륜차, 3륜차 관련해 가지고 모빌리티 배터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주가 뭐 상한가 쳤다가 조정받았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KTNG에서 이제 그 신규 전자담배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크게 400억 이상 정도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고 모빌리티 배터리 팩을 생각한다면 성장성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마켓쉐어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렌텍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 모빌리티 배터리 쪽은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과 성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종목이 오늘 공개가 될지는 이주연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저희 쪽으로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이나 패널을 사칭한 1:1 상담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유사 행위 의심 시 그리고 목격 시 아래 번호로 한번 확인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이용 또 해주시고 절대로 함께 불법 수신, 유사 수신 행위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지는데요. 허반석 전문위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